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마 출연료가 1회당 무려 20억 원을 받았으며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이었죠. 할리우드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20대에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40대에는 TV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그 돈을 가져갔으며 그는 왜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찰리 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타락한 스타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쾌락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화려하고도 끔찍한 보고서입니다. 1965년 찰리 쉰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전설 마틴 쉰입니다. 하지만 찰리에게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촬영장을 놀이터 삼아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배우를 꿈꿨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아버지를 본다는 강박관념이었죠. 10대 시절 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 나빴고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졸업을 몇 주 앞두고 성적표를 위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거짓과 일탈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1986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베트남 전쟁 영화 플래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찰리 쉰이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이 영화는 폭발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700억 원이 넘는 흥행을 기록합니다. 찰리 쉰은 하룻밤 사이에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성이 되었죠. 이듬해 1987년 다시 한번 올리버 스톤 감독과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손을 잡습니다. 이번엔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틴 쉰과 함께 출연했기 때문이죠. 영화는 대성공이었고 찰리는 이제 단순한 액션 스타가 아닌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아버지보다 낫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찰리 쉰은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성공의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 손을 댄 약물은 불안한 황태자에게 잠시나마 왕이 된 듯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촬영이 끝나면 전용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며칠 밤을 새우며 도박과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멸의 씨앗은 이미 이때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핫샷 시리즈로 코미디 장르까지 섭렵합니다. 핫샷은 탑건을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제 찰리 쉰은 액션도 드라마도 코미디도 다 할 수 있는 만능 배우가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할리우드 A급 스타 반열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찰리 쉰의 사생활은 그의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찰리의 약혼녀였던 켈리 프레스턴, 나중에 존 트라볼타의 부인이 되는 그 여배우 말이죠. 어느 날 찰리 쉰의 집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로 켈리는 팔에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1995년 첫 번째 결혼 상대는 모델 도나 피엘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이 결혼은 고작 6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찰리의 성중독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중에도 포르노 배우들과 관계를 가졌고 매춘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90년대 찰리 쉰의 여성 편력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1996년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하이디 플라이스 스캔들. 할리우드 거물들에게 고급 콜걸을 알선하던 마담 하이디의 장부가 압수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바로 찰리 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지불한 금액이었죠. 그는 최소 27명의 콜걸을 불렀고 5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찰리는 돈을 준 건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녀들이 떠나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법을 몰랐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필요 없어지면 돈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에게 인간관계는 오직 거래뿐이었습니다. 찰리는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갑니다. 의사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약을 찾았습니다. 죽음조차 그의 쾌락을 막을 순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두 번째 결혼, 이번 상대는 데니스 리차드입니다. 007 시리즈 얼리미티드에서 본드걸을 연기한 그 섹시한 배우 말이죠. 두 사람은 2001년 촬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2002년 6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2004년과 2005년 두 딸 샘과 롤라를 낳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데니스가 임신 중일 때였습니다. 그녀는 찰리의 컴퓨터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미성년자 포르노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찰리는 집에서 마약을 했고 술에 취해 데니스를 위협했으며 심지어 총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3월 데니스는 이혼을 신청합니다. 데니스는 찰리의 약물, 도박, 성중독을 폭로했고 찰리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조차 제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고 찰리는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그는 포르노 배우들과 공개적으로 데이트했습니다. 브리 올슨, 지나 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포르노 스타들이었죠. 그는 이들을 내 여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찰리는 더욱 과격한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2008년 세 번째 결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가 브룩 뮬러였습니다. 2009년 3월 쌍둥이 아들 밥과 맥스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9년 12월 25일 가족들이 선물을 나누고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찰리가 브룩을 폭행한 겁니다. 브룩 뮬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한 사건은 그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브룩은 9일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찰리 쉰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할리우드 스타의 이 장면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찰리는 가정폭력 혐의를 인정했고 30일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2011년 세 번째 결혼도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는 마약과 술, 그리고 섹스에 중독되어 돈이라는 황금 수갑을 찬 채 대중 앞에서 웃음을 파는 광대였고 무대 뒤에서는 가족을 위협하는 괴물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 새벽 2시 호텔 직원들이 비명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이 본 광경은 완전히 난장판이 된 호텔방에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가구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욕실에 숨어 있는 찰리 쉰은 약물에 취해 있었고 포르노 배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더 심각한 사건은 찰리가 집에서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이유는 복통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때 찰리 쉰은 시트콤 투 앤드 하프맨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죠. 회당 출연료 20억 원, 시즌 하나를 찍으면 수백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에게 그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촬영장에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는 건 예사였고 대사를 외우지 못해 큐카드를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대중은 망가져가는 찰리 쉰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혼한 광고 작곡가가 형과 조카와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찰리 쉰이 주인공 찰리 하퍼 역을 맡았습니다. 시즌 1부터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찰리 쉰이 연기한 캐릭터가 실제 그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나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남자 역할이었죠. 이때 찰리 쉰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었고 찰리는 강제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약을 즐길 뿐이다. 나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의 행동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찰리의 중독은 약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백 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죠? 하지만 그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춘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포르노 배우들과 공개적으로 동거했으며 심지어 촬영장에도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또한 찰리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잃기도 했죠. 왜 그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난 압박감,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받은 과도한 관심. 이 모든 것이 그를 중독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2011년 2월, 찰리가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하게 폭발합니다. 2월 24일, 찰리 쉰이 라디오쇼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제작자 척로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척로리는 무능한 놈이다. 그는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CBS 방송국도 공격했습니다. CBS는 겁쟁이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랑이 피를 가졌다. 나는 아드레날린으로 만들어진 남자다. 나는 화성에서 온 록스타다. 나는 남자 마법사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시작했고 첫날에만 10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죠. 그는 매일 이상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승리 중, 호랑이 피. 이때 찰리 쉰은 드라마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러나 찰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CBS와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 해고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세상은 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6개월간 우리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기이한 리얼리티 쇼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드라마에서 쫓겨났지만 스스로 쇼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폭력적인 진실의 어뢰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 공연이었죠. 놀랍게도 첫 공연은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라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제작자를 욕하고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기괴한 토크쇼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지루해했습니다. 찰리 쉰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죠. 공연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약 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 유스트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옆에는 포르노 배우와 모델, 일명 여신들이 앉아 있었고 찰리 쉰은 퀭한 눈으로 횡설수설했습니다. 나는 호랑이의 피와 아도니스의 DNA를 가졌다. 나의 뇌는 1만 년 진화의 결정체다. 나는 이기고 있다. 그는 대본도 연출도 없이 이상한 말만 했던 것이죠. 그저 담배를 피우고 술과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시며 카메라를 노려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날은 스타의 사생활과 정신적 붕괴 과정이 필터 없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최초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약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눈동자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MBC 투데이쇼에 찰리 쉰이 출연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찰리 쉰은 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HIV 양성입니다. 스튜디오가 침묵으로 조용해집니다. 전국의 시청자들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도 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지금 전 세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 투앤드 하프맨에서 해고당한 바로 그 해의 병원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찰리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뇌종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HIV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왜 4년 동안 숨겼을까요?
문란했던 성생활이 가져온 인과응보였지만 더 무서운 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죠. 찰리는 충격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찰리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 찰리 슈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뿌려야 했습니다. 어느 성매매 여성에게는 입막음 비용으로 집을 사주었고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도 심지어 파티에 놀러왔던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뜯겼습니다. 얼마나 뜯겼을까요? 그렇게 사라진 돈이 무려 $10,000 이상으로 매일 밤 협박 전화를 받으며 낮에는 나는 왕이다 라고 연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는 4년 동안 협박범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해왔던 겁니다. 2015년 11월 더 이상 돈으로 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방송에 나와 전 세계에 자신의 병을 고백한 것이죠. 이때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찰리와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이 나타난 겁니다. 찰리는 우리에게 HIV를 숨겼다고 포르노 배우 브리 올슨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찰리와 1년 넘게 동거했던 여성이었죠. 다른 여성들도 관계를 가질 때 사실을 숨겼다며 이것은 범죄라고 찰리를 고소했습니다. 찰리의 고백은 협박범들로부터 해방시켰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HIV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며 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죠. 2015년 이후 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를 손절했습니다. 광고는 끊겼고 배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4천억 원을 벌었던 남자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처들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해야 했고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벌리 힐스의 대저택을 헐값에 팔고 지금은 말리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죠. 이제는 집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이제 술과 마약을 끊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만 바꿀 수는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아빠가 되는 것뿐이다. 찰리 슌의 인생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 비극 같습니다. 신에게 모든 재능과 부를 선물 받았지만 오만함으로 스스로 눈을 찌른 오이디푸스처럼 말이죠. 우리는 왜 그의 이야기에 끌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일탈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게 호랑이의 피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두려움에 떨었던 나약한 한 인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찰리 슌. 그의 잃어버린 왕국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할리우드의 빛과 그림자, 찰리 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